속보가 하나 떴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지명했는데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미스터리를 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딱 못을 박았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을 이끌 다음 사람은 바로 전 연준 이사였던 케빈 워시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지는 지점인데요. 아니, 금리를 낮추고 싶어하는 대통령이 왜 하필이면 인플레이션 매파,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자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인물을 골랐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미스테리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케빈 워시가 대체 어떤 인물인지 그의 과거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야 이번 지명이 왜 이렇게 다들 놀랐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의 경력을 쭉 보면요, 정말 화려합니다. 그런데 가장 눈에 띄는 건 마지막 부분이에요. 2011년에 아직 임기가 7년이나 남았는데 연준의 정책에 항의하면서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린 겁니다. 자기 원칙을 위해서 말이죠. 정말 대단하죠? 그가 오랫동안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바로 이겁니다. 연준은 체제부터 바꿔야 한다. 이 신념 하나 때문에 그렇게 극적인 사임까지 감행했던 거죠. 워시가 그토록 문제 삼았던 게 바로 이 숫자, 9조 달러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연준이 돈을 그냥 막 찍어내서 시장에 쏟아부은 그 규모거든요. 워시는 이걸 두고 지난 45년 역사상 최악의 실수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주범이라고 본 거죠. 근데 워시가 그냥 말만 번지르르한 비판가였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겠죠? 진짜 무서운 건 그가 이런 강경한 자기 생각을 현실로 만들 힘을 가진 그야말로 완벽한 내부자라는 점입니다. 이 네트워크를 좀 보세요. 월스트리트의 핵심이었죠. 워싱턴 백악관에서도 일했죠. 심지어 결혼은 에스티로더 가문이랑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의 장인이 바로 트럼프의 아주 중요한 후원자입니다. 그러니까 금융, 정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까지 권력의 모든 곳에 그의 줄이 닿아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전이 하나 나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돈 풀기를 비판하던 사람이 정작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양적 완화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가 단순히 원칙만 따지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실용적인 판단을 내리는 인물이라는 거죠. 바로 이 실용적인 면모가 최근 그의 생각에 나타난 아주 극적인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미스테리를 푸는 열쇠가 될 겁니다. 네, 맞아요. 그 강경 매파였던 워시가 요즘엔 입장을 싹 바꿨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말하고 다녀요. 도대체 왜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인공지능, 즉 AI 때문이에요. 그는 AI가 우리 시대 경제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엄청난 디플레이션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워시는 이걸 머리 셋 달린 괴물에 비유하는데요. 첫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결국 국내 물가를 끌어내릴 거다. 둘째, AI가 사람을 덜 쓰고도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높일 거다. 그리고 셋째, 로봇이 점점 더 많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거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물가 상승 압력을 아예 없애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인플레이션 걱정 없이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논리죠. 자, 그럼 이제 그림이 맞춰지죠? 매파적인 원칙도 지키면서 트럼프가 원하는 낮은 금리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연준의 정책을 아예 판부터 새로 짜는 거죠. 이게 바로 워시의 하이브리드 전략입니다. 한쪽으로는 트럼프를 만족시키기 위해 금리를 낮춰서 경제 성장을 유도하고요. 다른 한쪽으로는 자기 원칙에 따라 연준이 가진 자산을 확 줄여서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불씨를 잡겠다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계획이죠? 그의 계획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008년 이전에는 1조 달러도 안 되던 연준의 자산이 9조 달러까지 불어났잖아요. 이걸 다시 예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거예요. 금리는 낮추더라도 시중에 풀린 돈의 총량, 이 본원 통화 자체를 줄여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아주 대담한 구상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계획이 향하는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고성장과 저인플레이션. 모든 경제학자와 중앙은행 총재가 꿈꾸는 그 골디락스 경제를 만들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체제 변화 실험이 우리 경제와 여러분의 투자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게 참 복잡합니다. 금리를 낮추니까
당연히 주식이나 암호화폐 같은 위험 자산에는 좋겠죠. 성장을 촉진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연준이 자산을 줄이면 시장의 유동성이 마르게 됩니다. 이건 달러 가치를 올리고 반대로 금값에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시장을 밀고 당기는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월스트리트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농담처럼 전해지는 연준 의장 키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표를 보세요. 진짜 믿거나 말거나인데 역사적으로 키가 큰 의장일수록 금리가 높았다는 이상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인플레이션 파이터였던 폴 볼커는 키가 2m가 넘었고 금리가 무려 11%였죠. 반면에 제넷 옐런은 키가 작았고 금리도 거의 제로였고요. 그런데 케빈 워시가 이 목록에서 두 번째로 큽니다. 과연 이 법칙이 이번에도 맞을까요? 뭐 그냥 재미로만 보세요. 자, 농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정책 공조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는 연준과 재무부, 백악관이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일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워시도 그렇고 유력한 재무장관 후보도 전부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건 그냥 인맥이 좋다는 차원을 넘어서요. 지난 수십 년간 신성시됐던 연준의 독립성이라는 원칙이 사실상 끝날 수도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이번 인선은 단순히 사람 하나 바꾸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는 아예 새로운 종류의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고성장, 저인플레이션. 과연 이것이 모두가 꿈꾸던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될까요? 아니면 전 세계 경제를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도박이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